네, 제가 앞서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린다고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원재 팀장님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센터는 매수, 매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주가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2월 28일에 TCC 스틸 리포트를 발간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8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올라서 45%나 급등한 종목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리포트가 없었던 종목인데 팀장님이 무려 28페이지의 리포트를 쓰시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 TCC 스틸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TCC 스틸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TCC 스틸은 1959년도에 설립된 석도 업체입니다. 석도 업체라고 하면 이제 주석 도금 강판 그쵸. 업체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식음료 캔이라든가 통조림 그리고 페인트 이 캔에 들어가는 그 강판 그게 이제 석도 강판이고 동사가 1960년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60여 년 이상 네. 이 외길로 이 석도 강판을 생산을 해왔고요. 우리나라의 그 식음료 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경우에 1968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보다도 9년이나 훨씬 먼저 설립된 철강 업종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력인 이 석도강판이 이제 21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었고 네. 최근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업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네. 특히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으로 이 업체가 국내 유일한 업체이자 네.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가장 최대 업체로서 지금 부상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석도 강판의 주 원료는 석도 원판입니다. 블랙 플레이트라고 해서 BP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국내에서 현재는 포스코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도 강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BP를 포스코로부터 확보하는 게 필수적인데 네. 워낙 이제 시장이 작다 보니까 업체가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어려운 게 이 BP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동사의 경우에도 1960년 그 초반부터 이제 이 석도강판을 생산했을 때 원 소재가 없기 때문에 전량 그 신일본 제철이나 이런 네. 일본의 4개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을 통해서 이거를 생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1977년에 포스코 과거의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이 그 포항의 그 석도 강판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업체가 당시에는 지금의 당산동, 지금 동양타워가 있는 그 건물이 당산동에서 있었죠. 예, 그때 공장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석도 강판이 생산되었었는데 포스코가 이제 포항의 그 석도 원판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동사도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네. 그때부터 포항 시대가 열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스코의 그 품질이 빨리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80년도까지 거의 70% 정도를 국산화했었고 90년도 들어서 포스코의 기술력이 그 네. 표면 처리 그 기술력이 신일본 제철 동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신일본 제철의 석도 원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국산화가 90년대 들어서 비로소 100%에 도달했다. 네. 그래서 90년도 이후로는 지금 포스코가 100% 원판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의 기술력은 표면 처리 도금 기술인데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로부터 그 석도 원판이라든가 냉연 그 강판을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네. 주석을 이제 도금해서 입히거나 아니면 구리를 입히거나 아니면 크롬, 니켈? 네. 크롬이라든가 니켈, 네. 아니면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페트라든가 그 PP, 네. 폴리프로필렌 같은 그런 플라스틱 재료를 입힌 네. 이런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겠죠. 네. 동사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59년도에 설립 이후에 이제 60여 년간 계속 이 석도 강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침이 있었는데 이제 2012년도에 네.
동사가 이제 대규모 그 투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그 뱅칸 코리아라는 그 관이음새 전에도 밴드, 예 밴드죠. 성광밴드나 예, 성광밴드나 태광이 영위하고 네. 있는 그 관이음새 예. 즉 피팅 업체죠. 그렇죠. 그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해서 TCC 밴드 코리아를 설립을 한 겁니다. 했죠. 2012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천에 거의 200만 톤에 가까운 500억대 이상의 그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유가가 네. 2012년 13년도 지나면서 유가가 떨어졌죠. 배럴당 100불 이상이었는데 네. 이제 14년 지나면서 유가가 반토막이 났죠. 떨어졌죠. 배럴당 50불 언저리로 이렇게 네. 반토막 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광과 성광밴드가 거의 시장을 양분하면서 10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한 건데 네. 의욕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유가가 반토막 나고 그 시장의 진입이 여유치 못하면서 12년부터 15년까지 계속 이제 적자가 누적된 거죠. 네. 4년간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15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모기업인 이 동양 석판에까지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자금난 때문에 도미노 부도 우려가 이제 부각되면서 그 채권단 자율협약을 동사가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2016년도에 그 자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그 동양타워, 당산동에 있는 동양타워를 1,000억대 이상의 매각을 하면서 그 자구안을 100% 달성을 16년도에 했고요. 네. 2018년도에는 이제 3년 만에 그 채권단 자율협약에서 졸업한 그래서 다시 재무 안정성을 회복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본 총계가 거의 1,900억, 거의 2,000억 원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 자회사 이 투자 실패로 인해서 그 자본 총계가 이제 8,900억대까지 이제 네. 줄어든 이런 상황이 2016년도부터 한 20년도까지 쭉 이어졌고요. 워낙 이제 자본 총계가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에도 분명히 소극적이었었고 기존의 그 주력인 그 캐시카우인 석도 산업만을 영위하던 이런 상황에서 네. 최근 2, 3년 사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면서 네. 동사의 니켈 강판, 네. 도금 강판이 계속 이제 매출이 확장되고 수익성을 계속 키우면서 다시 이제 기존의 그런 그 재무 구조를 네.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런 와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TC 스틸의 역사를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항상 우리 팀장님께서는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석 도금 강판이 주력인데 최근 매출 비중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니켈 도금 강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산업 동향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이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해서 좀 더 역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동사의 생산 설비, 그러니까 표면 처리 강판 생산 능력은 43만 5천 톤입니다. 그래서 도금 라인을 3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호 라인이 이제 7.5만 톤 연산 7.5만 톤인데 이 라인이 니켈을 주로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네. 근데 7.5만 톤 중에 거의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능력이 7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호 라인에서는 거의 니켈 도금 강판을 지금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이제 니켈 그 도금 강판 원통형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거의 포화 상태로 불가동하고 있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설하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주력인 석도 강판은 지난해까지 한 6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네. 니켈 도금 강판이 한 35% 이렇게 차지했을 걸로 추정되는데 네. 니켈 도금 강판을 2001년도에 최초로 이제 그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예. 최초로 투자를 했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니켈 도금 강판이 2차 전지로 주목받던 시장은 아니었죠. 전기차가 없었으니까 네. 2001년도만 하더라도 주력이 열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1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IT 외 노트북이라든가 네네. 전동 공구라든가 이런 또 그 자동차 머플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한 네네.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9년도에 네. 그 LG 화학 지금의 LG 엔솔이죠. 네. LG 화학과 삼성 SDI로 그 2차 전지 원통형 그
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니켈 도금강판을 초도 납품을 시작하면서 네. 지금 15년째 국내 유일한 공급사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내 유일 니켈 도금강판 제조 업체이죠. 그렇죠. 네. 국내 유일일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요즘에 쓰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전기차에 네.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서구 선진국을 다 봐도 5개 업체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규모가 지금 커지고 시장 점유율이 있는, 가장 그렇죠. 높나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니켈 도금강판 전용 라인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76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지난 11월에 이 늘렸죠. 정정 공시를 통해서 1,100억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완공 시기는 올해 이 기존은 6월이었는데 올해 8월로 2개월 연장이 되면서 네. 투자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간 생산 능력도 기존에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14만 톤 맞아요. 정도였거든요. 그게 20만 20만 톤까지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새로 증가하는 이 신규 라인을 이제 도금 넘버 4, 이제 4호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니켈 2차 전지용 네. 전용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만 톤이었기 때문에 신규 생산 능력을 감안했을 땐 거의 3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네. 이거는 지금 시장으로 보면은, 글로벌 최대 그 니켈 도금강판 업체로 부상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니켈 도금강판의 산업 동향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산업 동향에 대해서 일단 석도 업체부터 석도 시장의 그 산업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국내 석도 시장에서는 3개사가 이제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 동사를 포함해서 기존의 그 동부제철, 네. 현 KG 스틸이 네. 이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3위 업체로 과거 신화 실업, 지금 SHD? SHD가 이제 그 3사가 석도 강판 시장에서 이제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상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여기 보시다시피 내수 명목 소비가 3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작고 또 특히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석도 원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생산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외형 성장이 정체되고 산업 자체가 약간 사양화되고 있는 이런 네. 느낌마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가 필요했던 이런 그쵸. 상황이죠. 그래서 니켈 쪽 도금강판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네. 이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니켈 도금강판 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24% 이렇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니켈 도금강판은 주로 이제 그 원통형 2차 전지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차 전지가 타입이 3가지가 있잖아요. 원통형이 각형이 있고 파우치가 파우치형이 있고 있고, 이제 이 원통형이 있는 원통형이 거죠. 있는데 주로 이제 배터리 3사 국내 3사 중에는 이제 LG 엔솔 그리고 삼성 삼성 SDI가 SDI. 이제 원통형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서는 테슬라가 이제 원통형을 하고 있고 또 순수 전기차 스타트업인 이 루시드나 뭐 이런 업체들 네. 미국의 업체들이 이제 원통형을 원통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니켈 도금강판 업체가 5개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EV 배터리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시장 수급이 2030년까지 보면은 계속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걸로 이렇게 그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니켈 도금강판 수요가 2020년 기준으로는 지금 8만 5천 톤 정도를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네. 2030년이 되면 이게 76만 톤 정도로 오. 이렇게 거의 9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LG 엔솔과 삼성 SDI에 2009년부터 이제 계속 15년간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수출 그 액을 보더라도 과거 2018년도에는 니켈 도금강판 수출량이 10,000톤이 채 안 됐습니다. 6,700톤이었는데 네. 지난해는 이게
4.8만 톤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최근에 증가한 그 4개년 동안 네. 이 니켈 도금강판의 수출량으로 64%나 연평균 증가를 했고, 네. 특히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난 4년간 72%나 연평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4년간의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더라도 거의 60%대 후반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연평균. 네. 네. 전기차 성장률하고 이 니켈 도금강판 수출액하고 성장률이 지금 동행하는 것은 니켈 도금강판이 거의 최근에는 전기차 성장과 그 성장성을 같이 간다.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2차 전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포인트로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예상하실 수 있듯이 전기차가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 친환경 그 저탄소로 가면서 그리고 전기차 성능, 특히 배터리 성능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2030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네. 지난해 기준에 이제 950만 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한 12%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5,500만 대 수준까지 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시장의 주력이었다면 2030년부터는 전기차가 시장의 57%를 차지하면서 내연기관 판매량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 전기차 연평균 판매 증가율이 27%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도 2030년까지 1600기가와트 이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향후 10년간 연평균 25.5% 이렇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원통형이 그동안은 시장에서 그렇게 그쵸. 주력으로 인정받지 원래는 못했어요. 각형이나 파우치가 그렇죠. 조금 더 대세였죠. 특히 독일의 그런 자동차 업체들, 네. BMW나 아우디라든가 벤츠라든가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네. 거의 다 각형을 쓰고 각형이에요. 있고, 이 배터리를 중국의 1, 2위 그런 배터리 업체인 그쵸, 뭐. CATL이나 비아드 BYD.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했고,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또 현기차가 다 파우치형을 파우치. 쓰기 때문에 네. 현기차를 포함해서 미국의 GM이라든가 네. 이런 미국의 회사들이 파우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 SK 온. 엔솔이라든가 이제 SK온 네. 다 이제 거의 주력으로 파우치형을 파우치를 생산했기 만들고 때문에 원통형은 비주류였다는 거죠. 특히 원통형이 그 특성상 에너지 밀도를 많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졌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기존에는 이제 원통형 그 배터리가 2170 타입이었거든요. 네. 그림에 보시면 4680으로 바뀌었죠. 2170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배터리인데 네. 이게 4680을 최근에 네. 그 테슬라가 개발을 한 거죠. 네. 4680이면 지름이 46mm, 그리고 길이가 이제 80mm인데 보시면 기존의 배터리 대비해서 지름이 거의 2배 이상 좀 뚱뚱한 뚱뚱해진 거죠. 네. 뚱뚱하고 조금 더 1cm 이상 이제 커진 건데 네. 이렇게 되면서 그 용량과 그 출력이 거의 5배에서 6배가 기존의 2170에 비해서 이제 커졌고, 네. 또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16% 정도 이게 네. 이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향후에 이제 개발되는 모든 전기차에 이 4680 배터리를 이제 넣겠다고. 채택하기로 네. 했고, 특히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BMW도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인 최대 업체인 그 CATL과 네. 제휴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기존의 완성 자동차 업체인 이 업체들도 이제 여기저기 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22년 기준으로는 지금 시장 그 점유율이 19%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네. 세 가지 타입 중엔 가장 낮은데 이게 2030년까지는 26%까지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전망에는 최근에 이제 업체들이 이 원통형에 대한 이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더 늘어날 수도 더 있겠네요.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4680을 개발하면서 네. 이 원통형의 이 고질적인 이 단점,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이 단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빼고서는 이 원통형이 대량 생산에도 용이하고 또 그 비용,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되게 속도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잖아요. 원통형이 어떻게 보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 비중은 훨씬 더 크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매출 비중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네. 지금까지 이 업체는 60여 년 이상 석도 업체였다는 그쵸. 거죠. 석재 지금도 업체였기 가장 때문에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석도 업체인 동부제철, 그러니까 KG스틸이죠. 네. KG스틸이나 SHD. 나머지 SHD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철강 업체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뭐 PBR 0.3배, 0.4배 이렇게 저평가되어 상당히 있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PER, 저 PB 업종으로 이 철강 업종이 지금 크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TCC가 석도 업체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그러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그렇죠. 저평가받을 만한 이런 관심이 상황이었는데 없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생산과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올해 8월에 이제 증설이 완료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 초기지만 워낙 이제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수급이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물량이 가시적으로 늘어날 걸로 지금 네.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까지 한 7만 톤 정도에서 올해는 제가 예상컨대 뭐 한 9만 톤, 10만 톤 정도까지 물량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네. 내년도 되면은 뭐 한 13, 4만 톤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사는 캐파가 풀이 한 20만 톤 정도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실제로 가동률을 뭐 한 70% 정도 봤을 때는 네. 그 한 14만 톤 정도가 이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아니겠냐 봐서 네. 내년도는 그 풀 가동 물량이 시장에 14만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이 석도 강판의 매출액을 네. 이 니켈 도금 강판이 뛰어넘나요?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오. 그렇게 되면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이 업체는 이제 철강 업체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다시 완전히 그 재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지금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시고 실적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지난해 매출액이 6,8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27% 이상 증가를 해서 이게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4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니켈 도금강판 매출액이 중요할 텐데 회사에서는 사실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관세청의 수출 통계에 네. 이제 니켈 도금강판 수출액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동사만 니켈 도금강판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수출액은 전량 TCC의 TCC의 수출액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니켈 도금강판의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지난해 거의 뭐 1,800억대까지 이렇게 증가를 한 걸로 와. 보입니다. 그래서 21년까지 매출 비중이 25% 정도로 이게 추정이 되는데 네. 지난해는 매출 비중이 한 35% 정도까지 증가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주력인 석도 강판이나 전에 크롬 이 강판 비중이 기존에 뭐 80% 이상 넘어갔었는데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70% 이상 갔을 걸로 보는데 네. 지난해는 65%까지 이제 줄어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니켈 강판이 35%까지 늘어나면서.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이 늘어나면서 이익률로 보더라도 이제 전체 이익률 대비 아마 석도 강판은 낮을 것이고 이 니켈 도금 강판은 거의 15% 이상 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영업이익 기여도로 보면은 전체에서 니켈 그 도금강판의 매출액 비중은 35%밖에 되지 않지만 이익률이 이익의 높으니까 기여도는 거의 더 절반 가까이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액이 또 증가를 하는데요. 네. 미리 말씀드린 듯이 올해 8월부터 예, 그 증설이 니켈 동강판의 되니까. 신증설 설비가 이제 예. 완공이 그럼 되지만 외형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실제 생산은 또 7월부터 가능할 걸로 예.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매출액이 8,200억대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할 네.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682억 원, 전년 대비 56%나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훨씬 더 이제 그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니켈 동강판 이 가동률도 수요가 더 완전히 늘어나는, 풀가동 네. 상태로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매출액이 니켈 동강판 쪽에서 여기 차트에 보시면 지난해 1,800억대에서 올해는 3,00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많이 늘어나네요. 네, 3,00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4,000억대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석도 강판을 내년도부터는 추월하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다 보니까 8일 동안 45%나 올랐거든요. 네. 그럼 조금 비싸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업체를 철강 업체로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나서 45%나 급등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제가 이거 작성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추정 실적 대비 PR이 5.6배였고 그쵸. PBR이 1.2배인데 네. 지금 주가 45% 급등한 이 수준으로는 네. PR이 8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네. PBR은 1.8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를 철강 업체로 보면은 주가가 비싸다고 평가받을 수도 그럴 있지만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업체의 올해 매출 증가율이 20%나 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50%가 넘어가고 네. 특히 올해 내년에 ROE가 평균 24%나 됩니다. 와. 철강 업종에서 이렇게 ROE가 높은 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높은 수준이 이어진다는 게 네. 결국은 니켈 도금강판의 외형 증가와 이 수익성에 기인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철강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넘어서 네. 이미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가는 그 어느 그 중간 단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싸다고 느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철강 업종을 벗어난 밸류에이션이지만 네. 전기차 소재 업체로서의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으로 보면은 이 상공정에 이 배터리 3사가 있겠죠. 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PBR이 6배 수준이 넘습니다. 6배 수준이 넘고 올해 PER이 80배가 넘습니다. 80배가 넘는 수준이고 이제 동사가 그래도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잖아요. 예.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 업종이다 그쵸. 보니까 이 소재 업체와 비교를 해보면 에크포르비움이나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들의 평균 PBR이 올해 6배, 6배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TCC가 지금 1.8배 수준이니까 네. 이런 2차 전지 소재 소재? 업종 대비로는 3배 정도 많이 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들은 거의 다 2호나 3호나가 돼서 이렇게 동사처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은 그쵸. 아니잖아요. 예.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년간 이 니켈 도금강판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수년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최대 업체로 지금 부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LG 에너지 엔솔이나 이제 삼성 SDI로 들어가서 거기서 테슬라라든가 나머지 완성차로 가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전기차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싸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역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니켈 도금강판에서 동사만이 유일한 공급자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진입자들이 이제 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겼죠. 그렇죠.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 동국산업 네. 그리고 이제 지어소프트의 지오소프트의 자회사. 자회사인 지어솔루션이 있는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800억대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해서 네. 내년 10월에 네. 그 니켈 동광판 설비 투자를 완성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24년에 그렇죠. 그래서 1차로 이제 그 8만 톤 1단계로 2차 2단계까지 뭐 13만 톤까지 이제 늘린다는 이런 계획인데 네. 일단은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냉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로부터 이제 열연을 받아서 냉연 또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니켈 도금강판의 연관 산업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동사의 경우에도 2001년도에 개발을 했고 니켈 도금강판을 2009년도부터 이제 초도물 납품을 했지만 네. 이게 납품한다고 해서 생산했다고 해서 바로 시제품이 시장에 상용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제품이 나오더라도 그 품질 인정을 받아야 좀 되고 걸리겠네요. 또 수년간의 그런 업계 레퍼런스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또 워낙 이제 지금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전기체에 네. 있어서 폭발 위험이 있고 안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봤을 때 동국산업이 올해 2024년 말에 네.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침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것이고요. 네. 지어솔루션의 경우에도 이제 아예 대구에 다른 기업이잖아요. 이 업체는 IT 서비스 기업이고 예. 유통업체를 네. 갖고 있는데 철강산업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대구에 이제 1,500억대 이상을 막대한 자금이잖아요. 그걸 투자를. 투자해서 이제 니켈 도금강판을 생산하기로 이미 원래 올해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23년 양산 계획인데 그 이게 이후로 이제 아직은 예. 깜깜무소식인 걸로. 1년 이상 이제 그 소식이 없죠. 예. 착공조차 지금 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 투자가 지연되면서 이제 검토가 재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업체를 경쟁 상대로 보여지진 않고요. 음. 동국 산업 정도가 이제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마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 수요 대비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규 신입자의 그 진입 자체가 어쨌든 지금 유일한 업체로 동사가 지금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의 파이를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것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리스크 요인 찾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FX, 그러니까 환 관련한 이런 손실 위험입니다. 네. 동사가 이제 아까도 그 국내 석도의 이제 시장이 거의 반은 내수로 판매가 되고 반은 수출을 수출이 되다 하죠. 보니까 이 업체도 거의 55% 이상이 수출 매출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매출액에 대해서 네. 환이 이제 올라가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매출액이 네, 커지니까. 네. 근데 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환 네. 해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 선도나 이 통화 거래를 저 파생 상품.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수출 매출액의 한 20%에서 60%까지 이렇게 그 환해지를 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만약에 지금 200원대로 이제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네.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쵸. 오히려 그거에 대한 해지.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음. 그 떨어질 걸 우려해서 환을 해지해 놓는데 네. 그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계속.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특히 올해 초반엔 1,200원 초반에서 네. 3분기 말에 1,4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3분기까지 환 관련한 평가 손실이 막대하게 작용을 했었고 네. 4분기 말에 다시 이제 1,260원 정도로 이제 환이 떨어지면서 이제 환입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업체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결제 약정이 한 8천만 불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환율 10원 변동당 한 8억 원 정도의 그 환 관련한 평가 손익이 반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작년 말에 1,260원에 끝났다면 네. 지금 현재 1,320원이거든요. 예, 또 그럼 많이 60원이 올랐네요. 올랐기 때문에 또 손실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1분기 이제 실적의 영업외에서 여기 네. 보시면 10원당 8억 원이니까 60원이면 48억 원 정도의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시 환율이 또 환입이 떨어질 때면 다시 환입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비 투자, 지금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통해서 지금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차입금이 지금 계속 늘어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차입금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까지 거의 150% 정도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네. 차입금도 지금 1,800억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안정성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 차입금이 늘어난 게 이제 동사가 어떻게 보면 60여 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동사의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쵸. 투자 한번 판단을 조금 한 거잖아요. 흔들렸다가 예. 다시 살아나는 그 기회를 예. 엿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석도에서 지금 다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갈 수 있는 네. 진짜 중요한 네. 회사의 사활을 건 투자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니켈 도금판이 지금과 같은 그런 매출 성장과 그 수익성을 보여주면은 이 네. 차입금 이 재무 구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로 변모하고 있는 TCC 스트레에 대해서 또 바이블을 써주신 우리 이원재 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DENT와 TCC 스틸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알아볼 기업이 2차 전지 기업인데요. 이세롬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이프로를 오늘 소개해 주십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에이프로는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프로가 생산하는 장비는 충방전기 그리고 테스트 장비 등이고 이 장비들은 후공정, 활성화 공정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를 에이프로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턴키로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동종사로는 원익 P&E, 하나기술, 갑진 그리고 중국 업체 한커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중에서는 이제 활성화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에이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RA 법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저희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제 이끌어왔던 요인은 환경 규제에서 비롯되었었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조금 성장세를 더 탄력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 RMA 등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이제 셀메이커들 그리고 국내 셀메이커로 공급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이 만들어진 주요 목적은 우선 중국산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중국산 원재료 그리고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2차 전지 그 제조사들 중에 중국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4% 정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보적인 수준을 중국 업체들이 이런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1위 업체는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4위에는 SK온 그리고 5위에는 삼성 SDI가 네.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빠지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이 1위로 네,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 가장 뭐 의미 있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지금 수혜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셀메이커들이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향후 공격적인 증설을 펼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셀메이커들과 그리고 국내 셀메이커로 공급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의 지금 수혜가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에이프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프로가 이 셀메이커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IRA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IRA 덕분에 지금 에이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증설에 따른 그런 독점적인 수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에이프로는 지금 2차전지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내의 그 활성화 공정에서는 점유율이 기존의 50% 내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업체는 중국의 한커라는 업체입니다. 중국 기업이었군요. 네. 지금 IRA 법안의 지금 핵심 내용은 우려 외국 집단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서 2023년 이후 생산, 조립된 배터리 부품, 그리고 2024년 이후 배터리 핵심 원재료가 미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이제 핵심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지양되고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활성화 공정에서는 에이프로와 중국 업체인 한커가 경쟁을 해왔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쪽으로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중국 업체인 이 한커의 배터리 공급이 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에이프로 활성화 공정에서는 에이프로가 단독으로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례로 지금 미국의 얼티엄셀 1공장에서는 지금 작년에 독점 수주를 에이프로가 받으면서 총 971억 원의 수주를 확보를 했고요. 네. 이 공장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렇게 지금 독점적인 수주가 북미 증설에 한해서는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향 수주가 작년부터 급증을 하게 되면서 네. 에이프로의 작년 수주 잔고가 1,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 당연히 미국 법인은 한 1,400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2020년과 2021년 에이프로의 수주 잔고가 200억 원대 그리고 800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네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수주가 증가하는 폭증하는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점이 사실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북미 생산 캐파를 약 260기가와트시 이상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처럼 에이프로가 북미향 증설 라인에서 활성화 공정을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약 1기가와트시당 수주 가능한 금액이 20억 후반대가 될 수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025년도까지는 에이프로가 신규로 보유할 수 있는 수주액이 5천억이 넘네요. 네, 5천억 후반,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폭증하는 수주의 흐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앞에서도 힌트를 주셨는데요.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당연히 올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법인에서 지금 작년도 수주 잔고가 1,400억 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사의 연결로 봤을 때 연간 수주 잔고가 1,900억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간 수주 잔고 1,900억 원의 70% 이상이 올해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신규 수주를 받는 부분의 일부분이 하반기 매출액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업황이 이제 좋고, 또 지금 반사수혜가 이어지면서 수주 모멘텀과 함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 이렇게 업황과 반사수혜뿐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되면서 네,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성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에이프로가 2020년 10월 달에 지금 미국 법인을 신규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 미국 법인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지금 뭐 일회성 비용이 작년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법인 일회성 비용이 소멸되고요. 네. 이미 작년 3분기에 미국 법인은 흑자 전환으로 정상화가 네.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은 많이 바꾸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수준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10배 후반 정도이고요. 네. 뭐 통상적으로 장비 업체들,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사실 중국 기업들 대비 밸류에이션이 30%에서 50% 정도는 항상 할인이 되어서 아. 거래가 받아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는 IRA 때문에 중국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피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또 A프로는 다른 국내 장비사들과 다르게 뭐 중국 반사수혜를 단독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회사입니다. 다른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국내에서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조금 나눠 가져가는 아. 구간이었는데요. A프로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반사수혜를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 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잔고가 신규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뭐 공시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향 수주를 좀 연이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법인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계속 영업 적자가 났었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이런 수주 잔고가 쌓아져가는 흐름에도 의미 있는 기업 가치의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실적적으로 불확실성을 많이 털어버리고 올해 가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수주액의 70% 이상이 올해 매출 인식이 되어야지 또 고객사의 증설 스케줄에 맞춰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안정적인 실적 흐름과 수주 모멘텀이 좀 돋보이면서 추세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A프로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회사의 지금 주된 투자 포인트가 사실 반사수혜를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활성화 공정 장비를 국내에서 A프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다른 국내 업체들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북미 쪽으로 증설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고객사도 조금 더 국내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A프로가 이제 작년에 보여줬던 독점적인 수주를 이제 좀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네.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선적 기준으로 장비 매출액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북미약 선적 스케줄이 여전히 아직은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선적 스케줄이 조금 더 지연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매출 인식이 이에 따라서 더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A프로에 대해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